촬영 시작 10분 전 스튜디오 PD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민지 씨, 오늘 생방에서 절대 그 단어 말하지 마요. 계약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공범처럼 찍혀 있었단 걸.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요? 지금도 제 태블릿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가족 사진도 여행 사진도 아니고요. 딱 한 장 전자계약 서명 완료하면 캡처예요. 제 이름 서명됨이 선명한데 제가 그걸 누른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제게 보여준 사람은 남자친구도 대표도 경찰도 아니었어요. 저를 제일 싫어하던 사람, 회사에서 저를 늘 눈엣 가시처럼 보던 사람, 바로 우리 팀 재무이사 최상현이었습니다. 박민지 씨,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요. 당신 살리려면 당신이 피해자로 남아야 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단단해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스타트업 하면 자유롭고 힙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 믿고 들어갔죠. 저는 36, 박민지. 직업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겸 콘텐츠 총괄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웃고, 제품 칭찬하고, 실시간 채팅 읽고, 뒤에서는 광고주 계약 따오고, 매출 그래프 붙들고 사는 사람. 겉보기엔 화려해요. 근데 그 화려함이 사람 하나를 묶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플래시픽 플래시픽. 작지만 급성장한 라이브 커머스 회사였고, 대표 정도윤은 청년 CEO로 기사도 종종 났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자, 사업개발팀 팀장 한도겸. 겉으로는 다정했어요. 민지야, 너 없으면 회사 진짜 안 돌아가. 너는 카메라 앞에서 빛내야지. 계약 같은 건 내가 할게. 우리 상장하면 진짜 결혼하자. 저는 그 말들에 속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내가 잘하면 가 괜찮아진다는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제 장점이자 덫이었죠. 문제는 회사가 커질수록 돈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반품 처리, 광고비, 인플루언서 섭외비, 정산 지연. 돈이 들어올 타이밍이 꼬이면 매출이 높다는 게 오히려 독이 돼요. 팔수록 돈이 더 필요한 구조가 되거든요. 어느 날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이번 분기만 넘기면 돼. 넘기면 뭐가 달라요? 투자 들어와. 확정이야. 거의 도장만 남았어. 거의. 그 단어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이 저를 집 앞에서 잡았어요. 차 안이었고 창문엔 빗물이 흘렀고 도겸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지야, 부탁 하나만. 뭔데? 내 명의로 결제대행 피지 보증 한도만 열어주면 안 돼? 저는 웃음이 멎었습니다. 내 명의로? 응. 내가 방송 얼굴이잖아. 너 신용이 좋잖아. 그럼 회사 명의로 하면 되지. 회사 명의는 한도가 낮게 나와. 그리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들이 무슨 말만 하면 끝에 꼭 이 말을 붙였거든요. 시간이 없어. 지금만 넘기면 돼. 민지 씨라면 해줄 줄 알았어.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 우린 한 팀이잖아. 가족이잖아. 랑 똑같습니다. 한 팀이란 말로 책임을 사람에게 옮겨요.
누군가는 편해지고 누군가는 무너져요. 저는 그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그건 선 넘는 거야. 도겸이 웃더라고요. 진짜로 설득할 때 웃음. 민지야, 너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딱딱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거잖아. 위험. 우리 회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너 혹시 나 못 믿어? 못 믿어? 그 질문은 대답할수록 지는 질문이에요. 제가 침묵하자 도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너만 좀 도와주면 다 해결돼. 뭐가 해결되는데? 정산, 투자, 대표도 숨통 트이고 너도 더 크게 갈 수 있어. 그때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성공이 하고 싶었고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도겸이 말하는 우리가 진짜였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면으로 남겨. 내가 책임지는 구조 아니라고.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계약서 다 써. 그리고 내 공동인증서. 내 폰으로만. 응응. 당연. 그 당연이 가장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대표랑 도겸이 앉아 있었고 재무이사 최상현도 있었습니다. 최상현은 원래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주목받는 게 보기 싫다는 표정이었고 회의 때마다 말끝을 잘랐죠. 방송으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민지 씨 감정으로 움직이면 회사 망해요. 그런 사람이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오히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딱 한 번만 도와줘요. 제가 물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건데요. 대표가 웃었습니다. 민지 씨 이름으로 정산 선지급 계약 하나만.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팔고 정산받기 전에 돈을 미리 받는 거야. 대신 수수료 조금 내고? 응. 근데 우리 회사 매출 크잖아. 그만큼 미리 땡길 수 있어. 제가 바로 말했죠. 그럼 회사가 하면 되잖아요. 대표가 표정을 굳혔어요. 회사로는 한도가 안 나와. 왜요? 설명하면 길어. 민지 씨, 그냥 부탁이야. 부탁. 그들은 부탁이라고 했지만 실은 대신 맞아줘였어요. 도겸이 옆에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제가 손을 뺐어요. 같이 가면 왜 내 이름이 필요해? 대표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지 씨는 우리 회사 얼굴이잖아. 광고주도 민지 씨 보고 들어오고 투자자도 방송 보잖아. 그러니까 민지 씨가 서명하면 신뢰도가 달라. 신뢰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너의 이미지로 빚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결국 그날 검토해 볼게요라고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겸이 집에 와서 밥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짓. 도겸이 제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사실 요즘 잠이 안 와. 왜? 회사 무너지면 너도 나도 끝이잖아. 그럼 더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되는 단계가 아니야. 우린 이미 달리기 시작했어. 달리기 시작했어. 그날 도겸은 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배달 앱 뭐 시킬까? 이러면서요. 그러다 제 공동인증서 앱을 보고 말했어요. 아, 맞다. 내일 점심에 잠깐 은행 가자. 너 시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촬영 3개야. 그럼 내가 준비만 해둘게. 너는 사인만 하면 돼. 뭘 준비해? 서류. 대충. 그 단어가 나오면 이미 끝난 겁니다. 대충이라는 말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난 몰랐다로 빠지기 위한 보험이에요. 다음 날 저는 스튜디오에서 생방을 3개 연달아 했습니다. 목이 쉬어서 물만 들이켰고 마지막 방송 종료 후 PD가 제게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민지 씨, 오늘 미쳤다. 매출 역대급. 저는 웃었죠. 그때까진 제가 제 인생을 팔아치우는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겸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에 종이 한 장과 제 인감 도장 케이스, 그리고 제 신분증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도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미안. 나 급해서. 뭐가 급한데? 서명. 오늘 처리했어. 뭘 처리해? 정산, 선지급. 내가 도와주기로 한 거. 제가 숨이 멎었습니다. 나 도와주기로 한 적 없어. 도겸이 잠깐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무 화내지 마. 내 폰으로 인증도 했고 다 정상 절차야. 내 폰으로? 응. 너 어제 잠들었을 때 얼굴 인식으로. 그 말이 나오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얼굴로 제 폰을 열고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자는 동안 내 얼굴로 서명했다고? 도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지야, 우리 사이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큰 문제지. 아니, 봐봐. 이거 잘 되면 우리 다 살잖아. 그럼 안 잘 되면? 그럴 일 없어. 그리고 너는 어차피 회사랑 같이 가야 해. 같이 가야 해.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박민지님, 미상환 금액 발생. 24시간 내 변제 없을 시 법적 조치 진행. 미상환 금액. 저는 진짜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 매출 그래프 보고 웃던 제가 1시간 만에 채무자가 됐어요. 그때 회사 재무이사 최상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박민지 씨, 이사님, 집에 있어요? 문 열지 마요. 누구든. 무슨 말씀이세요? 최상현이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 할게요. 당신, 혼자서 움직이면 끝장이에요. 저는 울음이 올라왔어요. 이사님, 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최상현이 딱 잘랐습니다. 알아야 해요. 근데 감정으로 알면 죽어요. 기록으로 알아야 살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말해요? 이사님은 저 싫어하시잖아요. 잠깐, 정적. 그리고 최상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싫어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당신 이름이 이미 여러 군데에 올라갔어요. 여러 군데. 그 말이 제 혈관을 얼렸습니다. 정산, 계약,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뭐, 어디요?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피지, 보증, 단기 대여, 그리고 리스. 리스요? 무슨 리스? 차요. 회사 차량. 저 운전면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최상현이 계속 말했어요. 대표랑 한도겸. 지금
공식적으로는 당신을 살릴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응. 입으로는. 근데 서류는 당신이 떠안게 돼 있어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제가? 최상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방송, 기사, 이미지. 그런 사람은 겁을 주면 조용히 덮어요. 조용히 덮는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요. 쇼호스트가 빈 문제 이런 거. 기사 한 줄이면 끝이잖아요.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내일 아침 9시에 회사 오지 말고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요. 어디요? 법무법인. 이사님이 왜? 내가 이 판에서 빠지고 싶거든. 그 말이 이상했어요. 재무이사가 회사에서 빠지고 싶다? 뭔가 더 큰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최상현이 잠깐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지친 웃음.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쓸모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 피해자로 남는 길은 만들어줘야죠. 쓸모.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내내 제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비밀번호 변경, 얼굴 인식 해제, 공동인증서 폐기 시도. 근데 이미 몇 개는 접근이 막혀 있었어요. 이미 등록된 기기에서만 가능. 고객센터, 문의, 그 메시지들이 마치 누가 제 출구를 미리 막아둔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도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지야, 오늘 회사에서 얘기하자. 우리끼리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린 한 팀이잖아. 한 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최상현이 말했죠. 기록으로 쌓으라고. 그리고 9시. 최상현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들어가니 최상현이 서류 봉투를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두꺼웠어요. 너무 두꺼워서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사님, 이게 다 뭐예요? 최상현이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박민지 씨가 서명 완료된 계약들 목록. 제가 눈을 내리깔고 봤습니다. 정산선지급 한 건이 아니었어요. 총 7건. 제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최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부터 할 말은 딱 하나예요. 뭐요?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당했다예요. 당했다.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늘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내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사님, 왜 이제 와서 도와주세요? 최상현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같이 굴렸어요. 네. 근데 선을 넘었더라고. 대표랑 한도겸이 당신을 정리할 사람으로 잡았어요. 정리할 사람. 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해고시키려고요? 최상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고가 아니에요. 당신 이름으로 남겨놓고 버리려는 거지. 뭘 남겨요? 빚, 계약, 리스, 보증.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왜 그걸 이제 말해요? 최상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가 나한테도 뒤집어 씌우려 했거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막으니까 나도 정리하려고 했어. 최상현이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거 당신만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살려고. 솔직해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사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한도겸이 뭐라고 해도, 대표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이렇게만 말해요. 최상현이 저를 똑바로 보며 문장 하나를 또박또박 끊었습니다. 제 폰과 인증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저는 서명한 적 없습니다. 증거 확보했고 법적 조치합니다. 제가 따라 말했어요. 입이 마르더라고요. 제 폰과 인증서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최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뭔데요? 우리끼리 해결하자. 왜요? 그 말 하는 순간 당신은 공모가 되어 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PD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방에서 절대 계약서 말하지 마요. 그게 제 이미지를 지키라는 조언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프레임이었구나. 이사님, 그럼 오늘 생방은요? 최상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요. 제가 안 하면 회사 걱정하지 마요. 지금 당신이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최상현이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 오늘까지 온 문자, 카톡. 메일 전부 캡처. 통화는 무조건 녹음. 카드사 금융사의 명의 도용 의심, 접수.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전자서명 위조 상담, 예약.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겸이 잡혀가요? 최상현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잡히든 안 잡히든 중요한 건 당신이 빚을 떠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 정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제 표정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우리끼리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는 표정. 민지야, 여기서 뭐 해? 대표가 최상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 이거 뭐야? 최상현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죠.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만? 뭘? 도겸이 제 옆으로 와서 앉으려 했고 저는 의자를 확 뒤로 뺐습니다. 도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민지야, 말하지 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도겸이 낮게 웃었습니다. 뭘 알아? 민지야. 너 지금 누가 부추긴 거야?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민지 씨. 오해하지 말고. 이거 다 회사 살리려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폰이랑 인증서. 누가 썼어요? 대표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도겸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끊었습니다. 누가 썼냐고요. 도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사이에 그걸 따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최상현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대표 앞에 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시죠. 대표가 내려다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종이엔 전자서명, 로고가 정리돼 있었어요. 서명 시각, 접속 IP, 기기 정보. 그중 몇 개가 회사 회의실 와이파이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표가 얼굴을 들었어요. 최 이사, 너 이거 어디서?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 대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겸이 제 손목을 잡으려 했고 저는 확 뿌리쳤습니다. 민지야,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밖에서? 사람들 보잖아.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들 보는 게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내 얼굴로 계약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에 도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표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최상현이 딱 잘랐습니다.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문제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건 제가 아는 도겸의 협박 톤이었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이거 크게 만들면 너 방송 인생 끝이야. 끝. 그 단어가 나오자 제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걸 작게 만들려고 나를 조용히 묶어두려 한 거지? 도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지야, 넌 똑똑하잖아. 그럼 현명하게 선택해. 제가 물었습니다. 현명하게? 내가 빚 떠안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현명한 거야? 대표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민지 씨, 회사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 말, 진짜 무서운 말. 너 혼자 살겠다는 거야?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제가 배신자처럼. 제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최상현을 한번 보고 다시 대표를 봤어요. 제가 살아야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죠. 대표가 웃었습니다. 피해자? 민지 씨, 너도 이득 봤잖아. 너 방송 덕에 돈 벌었잖아. 그 순간 도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지야, 너도 욕심 있었잖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인생. 우리랑 같이 커졌잖아. 그 말이 너무 교묘해서 잠깐 흔들릴 뻔했어요. 근데 최상현이 제 앞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팀장님, 방금 말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대표의 표정이 굳었고 도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상현이 저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회사 업무 중단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계약 전부 명의도용으로 신고합니다. 도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민지야, 미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미쳤으니까 이제 안 참아. 대표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이렇게 가면 너도 더러워져.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더럽힌 건 누구죠? 그 순간 제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한 통이 더 왔어요. 박민지님, 보증 불이행 발생. 채권 추심 절차 진행 예정. 보증. 제가 화면을 보며 굳자 도겸이 제 폰을 힐끗 받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 표정이 말하더군요. 봐, 너는 이미 끝났어. 그때 최상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캡처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할게요. 최상현이 대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민지 씨 명의로 보증을 넣은 건 당사자 동의서가 있습니까? 대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민지 씨가 구두로. 최상현이 바로 끊었습니다. 구두. 전자서명은 구두로 합니까? 대표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겸이 끼어들었습니다. 최 이사, 지금 이럴 때야? 너까지 그러면 회사. 최상현이 도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요? 나는 지금 회사보다 사람부터 살립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늘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최상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건 한 가지예요. 뭔데요? 당신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당신 손에서 빼앗기기 전에 당신이 먼저 회수하는 것.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회사 내부 싸움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빚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사냥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냥에서 저를 미끼로 쓴 사람이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한도겸이었다는 걸. 최상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집에 혼자 가지 마요. 그리고 도겸이랑 단둘이 만나지 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님, 저 진짜 끝난 거 아니죠? 최상현이 제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끝난 건 당신이 아니라 그쪽이에요. 당신은 지금부터 피해자로만 움직이면 돼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표가 낮게 웃었습니다. 피해자? 민지 씨가 피해자면 우리는 뭐야? 그때 최상현이 대표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더 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시죠. 이미 판이 바뀌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겸도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저는 아직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오늘부터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끝장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가 최상현이 민종이를 보고 굳어버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거 뭐야? 최상현이 종이를 손끝으로 톡 치며 말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온 사전 통지서예요. 대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왜 내 손에 있어? 최상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숫자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숫자로 남으면 그 다음은 서류로 남죠. 도겸이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민지야, 이거 진짜로 가면 우리 다 같이 망해. 저는 도겸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애 나 넣지 마. 너희가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내 이름은 돈이 됐잖아. 도겸의 얼굴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미안함인지 분노인지 계산인지 저는 이제 구분이 안 됐어요. 대표가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잠깐만. 우리말로 풀자. 이거 밖으로 나가면 민지 씨도 손해야. 손해. 또 그 말이죠. 항상 손해라는 말로 겁을 줘요. 사람은 손해가 무서우니까. 최상현이 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손해는 이미 민지 씨가 보고 있어요. 남은 건 불법을 누가 했는지 뿐입니다. 대표가 낮게 웃었습니다. 불법. 민지 씨가 서명했잖아. 서명 로고도 있잖아. 그 순간 도겸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지야, 너 폰으로 인증했고 너도 알잖아. 요즘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해. 그 말이 얼마나 비열한지 아세요? 다 한다는 말로 죄를 평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내가 유난인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최상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아주 반가운 말이에요. 습관적 범행이라는 뜻이니까. 대표 얼굴이 굳었고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최상현은 오늘 여기 올 때 이미 싸움이 아니라 절차를 들고 왔다는 걸. 최상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지금부터요.
대표랑 도겸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설명하지 마요. 그럼요. 반복해요. 무단 사용, 동의 없음, 신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떨렸지만 입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폰과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고 서명한 적 없습니다. 지금 신고할 겁니다. 도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지야, 진짜 이럴래?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그 말 하지 마. 제가 말하자 도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그럼 나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저는 한 박자 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범죄자는 범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 대표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민지 씨, 우리 계약 해지해. 그리고 내가 떠안는 금액은 회사가 정리해 줄게. 정리해 줄게. 그 말은 대개 시간 끌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지우고 사람을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죠. 최상현이 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런 말은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민지 씨 명의로 묶인 건들이 동시다발로 터졌고 금융사 쪽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최 이사, 너 지금 민지 편 드는 거야? 최상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선을 넘으면 회사가 아니라 사람 인생이 망가져요. 그 순간 제 폰이 또 울렸습니다. 전화, 발신자, 플래시픽, 정산팀. 제가 받으려 하자 최상현이 손바닥을 들어막았어요. 스피커로 녹음 켜고 저는 통화 녹음을 켜고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민지님, 지금 어디세요? 정산팀 목소리는 평소랑 달랐어요. 딱딱했고 준비된 문장을 읽는 것 같았죠. 왜요? 대표님 지시로 안내드립니다. 민지님 관련 정산 계정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제가 끊었습니다. 무슨 규정 위반인데요? 그 외부 계약 관련해서 제 이름으로 된 계약들 제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정산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민지님, 그 부분은 내부 확인 후? 최상현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확인하지 마세요. 이미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이 통화도 녹음 중입니다. 정산팀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표가 이를 갈았어요. 최상현, 너 진짜 끝까지 가네. 최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죠? 이건 끝까지 가면 민지 씨만 사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랑 팀장님이 진짜로 끝나요. 도겸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 마. 이제 와서 솔직한 척 하지 마. 도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들어. 이건 대표가 시켰어. 대표가 바로 폭발했습니다. 야, 한도겸. 도겸은 대표를 보지도 않고 계속 말했어요. 대표가 민지 명이면 쉽게 된다고 했어. 민지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갈 거다고. 대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상황에서 웃음이라니. 근데 너무 정확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넘어갈 거다. 그게 저를 향한 평가였고, 그게 저를 고른 이유였어요. 최상현이 도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그 말 녹음되고 있습니다. 도겸은 잠깐 멈췄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근데 너도 알잖아. 너도 회사 덕 봤잖아. 또 그 말, 너도 이득 봤잖아. 그 말은 사람을 공범으로 끌어내리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회사 덕 봤지. 도겸,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바로 잘랐습니다. 근데 내가 본 덕은 월급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만든 건 빚이야. 그게 어떻게 같아? 대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 도겸은 눈을 피했습니다. 최상현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이제 나가요. 여기서 더 말하면 감정 싸움 돼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표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지 씨, 너 이거 하연 업계에서 못 살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지막 여론 무기였으니까요. 법무법인에서 바로 경찰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카드사, 리스사, 피지사의 명의 도용 의심으로 동시 접수. 그날 하루에만 제가 전화한 곳이 20곳이 넘어요. 본인 서명한 적 없습니다. 얼굴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당했습니다. 전자서명 로그 제공 요청합니다. 명의 도용 접수 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점점 기계처럼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숫자와 절차로 제 심장을 붙잡았어요. 밤이 되자 도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나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 그리고 메시지. 민지야, 제발 우리 얘기하자. 너 지금 최상현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대표가 다 뒤집어 씌우려 해. 우리 둘만 살 길 찾아보자. 둘만 살 길. 그 말이 제 안을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자기만 살고 싶었던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변호사 통해서만. 그 뒤로 도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너 진짜 사람 너무 매정하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어. 그때 최상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끝장. 그래서 저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상현은 제가 집에 혼자 들어가지 않게 여성 상담, 연계도 도와줬고 법무법인 쪽에서 임시로 신변 보호 자문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상현이 제게 한 가지를 내밀었어요. USB 하나. 이거 뭐예요?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당신 서명 로그만 모은 게 아니에요. 대표랑 도겸이 어떻게 이 판을 굴렸는지 전체 흐름이 들어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USB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사님, 왜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최상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살리려고요. 그럼 왜? 근데요. 최상현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살리려는 회사가 사람을 죽이면 그건 회사가 아니죠. 그날 밤 저는 USB 안에 자료를 봤습니다. 메일, 슬랙 대화, 투자사 보고용 엑셀, 정산 지연 리스트. 그중 제 눈을 멈추게 한 건 딱 한 문장이었어요. 민지 명의로 보증 넣고 터지면 개인 일탈로 정리 가능. 정리 가능. 그 문장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사고도 아니에요. 계획이었어요.
터지면 민지 탓으로 끝낼 계획.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다음 줄이었어요. 민지 이미지 때문에 외부 노출만 막으면 됨. PD라인 통해 방송팀 관리. 그 순간 PD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약서 말하지 마요.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방송팀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뒤 일이 터졌습니다. 업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플래시픽 쇼호스트 박엠. 회사 돈 빼돌리고 잠수? 내부자 제보 개인 계약으로 수수료 챙김. 제 이름이 완전히 까이진 않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얼어붙어 화면만 보고 있자 최상현이 전화했습니다. 예상했죠? 네.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말 것. 뭐요? 해명문. 해명해야 오해가. 최상현이 잘랐습니다. 해명하면 프레임 들어갑니다. 당신은 개인이야. 그들은 회사야. 여론전은 회사가 이겨요. 그럼 전 뭐해요? 최상현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 내고, 절차 밟고, 필요하면 고소 사실만 공지해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통해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업무 상배임 관련 고소 진행. 이 문장만 담은 간단한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일 조용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고소가 찍히는 순간, 다들 갑자기 말이 줄어요.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지 씨 맞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누구세요? 플래시픽 채권 쪽입니다. 민지 씨가 서명한 계약들 변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명한 적 없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접수했고 사건 번호 있습니다. 상대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건 번호요? 네.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사건 번호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지 처음 알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그 다음 주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진술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지 씨, 전자서명 본인이 한 적 없다고요? 네. 휴대폰을 누가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제 얼굴로 잠금 해제를 했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녹음했어요?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로그 자료가 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눈빛이었어요. 자료 맞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살려고 모았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겸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그 사람은 늘 이미지를 신경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이 퀭했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어요. 민지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제 앞을 막았어요. 민지야, 제발.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비켜. 나 진짜 끝장이야. 대표가 나 버리려고 해.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도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얘기도 했잖아. 너 진짜 좋아했어. 좋아했어.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좋아했다면 사람 이름으로 빚을 만들지 않았겠죠. 저는 도겸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도겸아,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신용이 필요했던 거야. 도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반대로 증명해. 도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무섭다고 했을 때 멈췄어야지. 도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회사 얘기하지 마. 제가 잘났습니다. 회사 핑계로 사람을 죽이지 마. 그때 도겸이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최상현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 말 뭔지 아세요? 저를 더럽히려는 마지막 시도, 관계 프레임 씌워서 제 신뢰를 깎으려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더 좋지. 난 이제 보기 좋은 사람으로 살 생각 없어.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난 살아남을 거야. 도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금융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지 고객님, 해당 계약은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확인되어 지급정지 및 조사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바로 갚아야 하는 구조가 조사 중인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그 변화 하나가 제 숨을 다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최상현이 저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식당, 사람 없는 자리.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이제 2라운드 끝났어요. 그럼 3라운드는요? 최상현이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3라운드는 그들이 서로 물어뜯는 라운드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대표 정도윤이 언론 인터뷰를 냈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로, 회사도 피해자,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며칠 뒤 도겸이 또 다른 데에 제보를 했는지 대표의 비리 정황이 커뮤니티에 터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살리려고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을 되찾는 거였거든요. 최상현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민지 씨, 지금 기분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기쁘진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도, 내가 바쳤던 회사도 결국 나를 정리 가능한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최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박민지 씨,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알면 뭐가 달라요? 최상현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당신 이름을 담보로 못 씁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말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말을 말할게요. 저는 플래시픽을 그만뒀습니다. 정확히는 회사가 저를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하려 했지만 저는 합의서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민형사 절차 방해 금지 조항을 넣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최상현이 끝까지 옆에 있었고요. 제 명의로 된 보증정산 선지금 리스건은 조사정지 취소 또는 책임 재배분 절차로 넘어갔고 일부는 형사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제가 단독 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막았습니다. 대표 정도윤은 투자사와 채권자 사이에서 민사로 크게 흔들렸고 도겸은 끝까지 몰랐다 대표가 시켰다로 버티다가 로그와 녹음, 내부 문구들이 엮이면서
자기 발로 자기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최상현은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그 재무이사는 너를 도와줬대?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 길을 찾은 거죠. 근데 그 살 길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던 거고요. 저는 지금 방송 일을 계속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는 쇼호스트로는 안 살아요. 계약서를 제가 읽고 서명은 제가 하고 제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엔 예의보다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최상현이 제게 했던 말을 남기고 끝낼게요. 박민지 씨, 당신이 방송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당신 자신을 설득하는 데 쓰지 마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한 번만 도와주자. 그 말이 사람을 죽여요. 저는 이제 압니다. 팀이란 단어는 따뜻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완벽한 족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미지 생각해. 너도 이득 봤잖아. 한 번만 도와줘. 그건 신뢰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갈아넣는 시스템.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